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오션 장중에 6%대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오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3%대 갭 상승으로 장을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6%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 이후에 보합권까지 주가가 밀렸었어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오늘 종가가 3.33% 상승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이 3분기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밀렸던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32%, 1032%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좀 높게 잡아놓고 그거보다 덜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악재로 둔갑을 시키면서 주가를 흔든 거죠. 자, 이러한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4042포인트. 역대급 신고가를 쓰면서 4000포인트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그리고 조선 섹터 이쪽으로 수급이 죄다 몰렸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악재 찌라시가 나오면서 좀 흔들거렸지만 곧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선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주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악재와 호재 이게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일본이 미국과 조선업을 협력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 안 한다. 3분기 실적 어닝 미스다. 자, 이러한 악재 기사들과 함께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미 군함 건조를 위한 첫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해외 잠수함 수주, 오스탈 인수. 자, 이런 호재 기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 에이펙 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러한 호재 기사라 악재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현 상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말에 올라왔던 이 조선 관련해서 뭐 악재와 호재, 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최근 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 이 외국인들 수급에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과 향후 하나우선의 주가 전망과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이번 주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부터 오늘까지 올라왔던 이 조선 관련해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악재 기사도 여러 개 올라왔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호재 기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자, 요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좀 계실까봐, 또 이 악재 기사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제가 이 악재 기사를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오션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자,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898억 원. 전년 대비해서 10배가 오르셨죠, 10배가. 자, 근데 이게 왜 악재로 둔갑이 됐었냐면요. 근데 증권사 애널들이 컨센을 좀 높게 잡아놨어요. 1263%. 자,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안 나온 것 뿐이죠. 자, 이게 또 어닝 미스라고 해서 자, 이거를 악재로 둔갑을 시켜서 주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년 동기에서 무려 10배 상승인데 이게 악재인가요?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또 10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밑으로 뺐다가 쭉 바로 회복을 했잖아요. 자,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주말에 여기서 올라오면서 좀 걱정을 하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일본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가스 체결을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 자, 이 기사 뜨면서 그러면은 국내 조선 3사는 완전히 패싱을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셨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팩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구독자 대인방에 정리를 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 기사를 보고 걱정하시는 주주분 계실까 봐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일본의 조선업은 사실상 퇴보를 한 상황이에요. 자, 기술력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는 있어요. 자, 근데 사실상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기술 전환과 낙후된 조선 인프라,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신규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인력이 부족하고 기존에 있던 조선 기술자들, 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3대 축에서 글로벌 독점 수준의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기술력은 남아있지만 양산 경쟁력과 이 조선소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일본은 아직까지 중소형 상선, 내양선, 특수선 위주에 머물고 있고요. 한국은 대형 해양 플랜트, 고부가 선박 중심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LNG, LP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자, 이런 선박당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일본은요, 소형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자, 일부의 틈새 시장만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은 이미 미래 조선업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일본은 기술보다는 산업 구조와 노후화와 또 인력 공백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결론은요, 한국은 세계 조선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 시장 점유율도 점점 줄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실 거 전혀 없죠? 미국이랑 조율을 해서 뭐 조선업 협력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분야? 요런 거. 중소형 선박, 내양선, 특수선. 자, 요런 거 위주로 협력을 했으면 협력을 했지. 고부가 가치 선박인 뭐 LNG선, LPG 운반선, 벌크선, 자, 초대형 상선, 뭐 세빙선. 자, 이런 고부가치 선박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함 건조. 자,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중국의 해군력이 다 따랐어요. 자, 빨리빨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본에 맡기면 한 세월이죠. 자, 그럼 결국 어디다 맡길까요? 우리나라 맡기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 방문 안 할 듯. 요거 단독 기사죠. 단독 기사는 그냥 걸으시면 돼요. 후속 기사가 계속 이어진 게 있나요? 안 올라왔어요. 자, 이거는 그냥 내피셜일 뿐입니다. 내피셜. 요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요. 조율했으나 막판 무산된 듯. 자,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그쵸? 방문 안 한다. 자, 이런 팩트 기사가 올라왔으면 걱정하실 만도 한데 내피셜 기사가 올라온 것 뿐입니다. 전혀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트럼프가 방문 안 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1998년도, 6년도인가요? 아무튼 1996년에서 98년도에 하나 거제 조선소에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진에 지금 짤이 좀 돌아다니고 있긴 하는데, 자, 과거보다 얼마나 발전됐는지 확인차 방문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피셜적인 기사는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주말부터 이 조선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자, 요 기사가 주말 중에 올랐던 기사 내용인데 자,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속도 붙는 마스가 현대중공업이 사상 첫 미 군함 건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미 군함 건조를 위한 첫 계약건이 터진 거예요. 첫 계약건이. 자, 차세대 군수 지원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요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MOA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미 군수 지원안, 설계, 건조를 위한 첫 협력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조선소 설립 인수에 공동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엔지니어링 합작 자회사 설립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미 군함 건조란 말이에요. 미 군함 건조. 자, 요거를 위한 첫 발자국을 뗐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이 잘 보세요. 에이펙 회담을 앞둔 시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계약건이 터졌다. 자, 요거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번에 관세 협상을 완만하게 해결하면서 첫 번째로 자,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 미국은 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왔다고요. 이번에 이 관세로 인한 무역 분쟁도
AI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는 이 해양 패권, 이 해양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군함수가 중국이 약 2배 정도가 더 많아요. 자, 물론 전투력에 있어서는 미군은 항모 전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따라잡히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 조선업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디예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지금도 이 중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요. 한국은 이지스함부터 시작을 해서 자, 잠수함까지 독자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 빠른 납기, 거기다 미국에서 건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유일한 대안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 군함 건조를 위한 첫 번째 계약안이 터진 게 또 하나의 시그널. 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기사도 올라왔어요. 하나오션, 오스탈, 조만간 인수 승인 날 것. 자, 지금 하나오션이 오스탈 지분을 9.9%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추가로 9.9%를 더해서 최대 19.9%. 이게 외국인들이 최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지금 호주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10월 중에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죠. 자, 이미 미국의 트럼프는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상태예요. 승인을 했던 이유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오스탈이 미국에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미 군함을 건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트럼프도 하나오션한테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호주 정부에서 뭐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뭐 인수하는 거 맞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일단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예요. 경영권을 뺏길까봐 자회사를 설립하니 많이 이런 얘기 좀 나왔던 거잖아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이 기대감으로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인수한다, 인수 확정, 이런 기사 뜨면은 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내용 나와 있죠. 지금 하나그룹은 오스탈 지분 9.9%를 확보하고 있고 19.9%까지 인수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자, 10월 중에 나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미뤄진다라고 해도 11월 초. 자, 이때는 승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승인을 내줬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미 군함 건조. 자, 이거를 위해서 마스카 프로젝트. 이거랑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에 잠수함 러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K방산, 미래 먹거리로 부상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일단 현재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 자, 이 두 나라에 대한 이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선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독일과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사실상 독일은 212CD, 이거랑 하나오션의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요거랑 체급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성능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납기. 독일은 이 납기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자,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 수입을 했죠. 최대 1000대까지 수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또 수입하게 된 계기도요. 독일의 레이파더 전차를 주문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대의 물량도 인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나라 거를 구매를 했는데 납기 예상 기간보다 무려 한 달 빨리 납기를 마치니까 여기에서 총알 배송에 감탄을 했고, 또 가성비가 좋죠.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걸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폴란드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FA50. 자,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 폴란드 잠수함 수주, 오르카 사업이라 하죠. 자, 요게 대한 수주전도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예요. 캐나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 212 시리즈는요, 3000톤급이 안 됩니다. 2800톤급. 거기에다 자반 기간이 3주 내외. 그리고 가장 유일한 장점은요, 잠수함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스텔스 성능이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장보고 3 배치 2는요, 크기가 이만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장보고 3 배치 2는요, 3000톤급이라고 하는데 자망을 했을 때 4000톤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API,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잠수함이에요. 자만 기간은 재원상
3, 4주 정도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 예측하기로는 최대 60일까지도 자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방산 무기에 있어서는 재원을 조금 더 낮춰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SLBM이 탑재가 됩니다. 자, 이 배치 초에는요, 6기의 SLBM이 탑재가 돼요. 자, 전 세계 7번째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캐나다 잠수함도 수준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이번에 이 에이펙 회담 기간에 하나오션의 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주를 또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 또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유럽, 북미, 동남아, 자, 잇따라서 잠수함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잠수함 시장 규모가 5년 후에 무려 47조까지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이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자, 제목을 보시면요. 하나,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이후에도 수주 줄줄이. 요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요. 필리핀,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잠수함 사업. 요게 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잠수함, 또 수상한 도입도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해요. 자, 그만큼 이 잠수함 수주가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을 했다는 거예요. 급부상을. 자,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신고가 랠리 이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적어주실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신고가 댓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뭐 악재 기사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에 비해서 호재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악재는 뭐였어요? 별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했다 해서 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은 오늘 전고점 구간을 강력히 뚫어냈어요. 자, 이거 분봉으로 볼게요. 자, 전고점 구간. 자, 맞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갔다가 맞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그냥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돌파를 하든 둘 중 하나잖아요. 오늘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자, 요 구간을 강력히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지지 구간이 되죠. 그렇죠? 자, 밀리더라도 요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서 다시 말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윗구간은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다.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마음 놓고 정말 마음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겁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이 위클리 만기였죠. 자, 이때 기존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 이틀 동안에 이 외국인들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쓸어 담고 있어요. 현물을. 자, 이 현물을 쓸어 담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이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파생 시장이죠. 자, 여기에서는 선물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콜옵션, 지수 롱베팅이죠. 이 콜옵션 물량을 또 정리를 하고 있네요. 반대로 풋옵션, 숏배팅입니다. 지수 하방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자, 이 숏배팅 물량이 이 풋옵션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12월 11일 날, 자,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선물과 옵션의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 이때 지수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수가 밀리면 당연히 하나오션, 코스피에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지수가 눌리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밀린다.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고점 구간을 찾아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파생시장 상품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수를 누를 때, 자,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물을 또 매도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누르면은 지수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를 누르는 거. 반대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돼요. 그럼 이 현물을 모아갔던 이유가 설명이 되죠. 자, 현물을 팔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파생 시장 상품에서도 수익을 보면서 자, 그동안 올라탔던 이 단타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밀리면은 뭐 하시면 돼요? 다시 밑에서 비중을 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에이펙 회담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자, 이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는 상승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때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는 뭐 하셔야 된다? 최소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자, 그리고 나서 이 외국인들이 지수를 누리기 위해서 자, 현물, 삼전, SK 하이닉스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누를 때 자, 우리는 밑에서 물량을 다시 담아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고점 구간을 찾아서 내가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오션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한화오션 또 주가가 밀릴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들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고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자 언제죠? 지난주 지난주 보면은 자 이때죠. 자 이때가 10월 17일이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비중이 적으시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만 자, 종가상 잡아드렸어요. 자, 이렇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 타점을 잡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은 매수라고 검색해 볼게요. 지금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작년 12월 19일 날, 요 작년 12월 19일 날에는 1차 매수가 32,300원, 2차 매수가 32,000원, 평단가가 32,150원. 이때 처음으로 신규 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타점이 몇 번씩 잡혀 있죠. 이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밀렸다.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이런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12월 11일 전에 고점이 형성됐을 때 이때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눌리면 밑에서 다시 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 가야만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틸 수가 있어요. 수익도 받고 현금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눌리면 밑에서 다시 담으면 되겠죠. 이러한 조정을 버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또 고점에서 분할 매도, 밀리면 다시 비중 추가. 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해야만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고요. 수익도 더 크게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매도라고 검색하면은 매도 타점 잡아내는 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9월 18일 날 자, 이때 보시면은 현재가가 얼마예요? 94,300원. 제가 병원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길에 급하게 이 전고점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었죠. 자, 이때 급하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94,500원. 아까 33,000원대 들어갔죠. 그러면 거의 200% 수익입니다. 200% 수익. 수익 만들어들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다시 주가 밀렸을 때 버틸 수도 있고 추가 매수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맞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소를 하고 돌파를 하든 아니면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뚫어내든 둘 중 하나인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100% 이런 거 맞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94,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게 7월 31일 날. 요 7월 31일 날에도 자, 이때는 현재가가 얼마예요? 11만 2,200원. 그쵸? 11만 2,200원. 자, 이때 당시에 현재가로 또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자, 하나오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조선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중인데 현구간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 가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 대응을 하겠습니다. 욕심은 쪽박입니다. 자, 이때 11만 2천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다시 밀렸죠.
자, 그리고 또 밑에 또 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9월 2일 날. 요 9월 2일 날 보시면은 이때 당시 현재가가 얼마였어요? 12만 3,100원. 요거는 일봉 차트예요. 자, 전고점 구간. 자,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자, 하나오션 신고가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고, 자,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고점 매물대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남은 비중 대응하겠습니다. 현재가 12만 3,100원 부근 또 절반 비중 매도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한 1, 2%더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떴어요? 블록딜 이슈가 또 나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오션,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이런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한화 두 글자 하나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나는 이용을 안 합니다.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화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런 매수입니다 타점들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한화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근접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자,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면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겠죠?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이 겁먹고 투명 물량 많이 던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 조정 나올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깊은 조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도 계실까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 번호랑 같은 번호죠.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요. 자, 즉 기찻길 번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요 하단에 문의라고 적혀 있죠. 요 옆에다가 한화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합니다. 문자로 타점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한화에다가 이렇게 숫자 1번 이렇게 붙여서 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대응방 입장 요청 그리고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하나 또는 하나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영상 보시면요. 제가 10월 15일 날, 자, 이때 악재 기사가 떴었죠.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 제재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예요.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목 보시면은 자, 중국이 하나 미 자회사 때린 진짜 이유, 가짜락에 속지 마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자, 요 위에부터 좀 볼게요. 중국이 이번에 하나오션 제재 이게 시장에선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누른 건데 자 이거는 투매 물량을 던지는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문제 얼마 안 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요 중요한 60일 이평선 이탈을 시키니까 이때부터 투매 물량 쏟아지잖아요. 이 물량 받아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비중을 더 늘려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구독자 대인방에 이날 여기 왜 초점 잡아드린 거 언제였죠? 지난주. 자, 글을 제가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자, 요건가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추가 매타점도 다시 한번 잡아드렸던 거예요. 자,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요.
지금 이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바로 비중을 늘려 가셨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자,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때 자동으로 알람이 떠요.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도 알람이 안 뜹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몇 시에 올려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은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하나오션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우선 12월 11일 이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 수급 동향만 보셔도 선물을 계속해서 밑으로 던지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 지수 하방 베팅에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콜옵션 물량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는, 자, 이번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에 지수를 한번 밑으로 크게 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악재 아니고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일 뿐입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쉬는 구간을 만들어줘야만 더 크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쓸어 담으면서 현물까지 지금 모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던지면서 지수를 이렇게 누려가서 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 이 에이펙 회담에서 이 에이펙 회담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 이어갔을 때, 자, 이때 단기 고점 구간을 확인을 해서 반드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자. 이해되시겠죠? 밀리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량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요. 자, 일단 지수를 한번 밀긴 밀 건데 다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을 좀 주면서, 자, 이 반도체 쪽으로 몰렸던 이 시장의 수급들이 다른 주도 섹터로, 즉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도 뭐 하나오션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오션은 오히려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은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수를 몰빵을 하면서, 자, 이 물량을 지금 던지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팔려고 한다. 우리 고점에서 팔고 다시 밀리잖아요. 얘네 또 다시 담겠죠. 그때 다시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도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다, 탑 팀장께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요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현재 428명이 입장을 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이 대응방에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에서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요, 뭐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실시간 대응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반도체인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자,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로봇까지 계속해서 요 방에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해보실 분 같이 들어오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한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문자로 타짜 만나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신고가, 돈벼락, 뭐 100만 원 가자, 야,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